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4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승무패가 돌아왔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당황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풋볼 살롱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평소보다는 늦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낮 12시 50분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픽을 갈무리 하셔서 늦지 않게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은 2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이 32,000원짜리 최종 픽을 들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특히 최종 픽뿐만 아니라 제가 최종 픽에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픽들을 독식 픽이나 투폴 추천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추천 픽을 적절하게 섞으신다면 의외로 고등수 적중에 들어가실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노란색 광고 배너는 풋볼살롱이 처음으로 유료로 진행하는 광고 배너입니다. 산삼진 99라는 상품인데 이 말 그대로 7년근 산양산삼 원액 99%를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이 평소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입력을 하시면 두 가지 상품이 나오는데 왼쪽 상품으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 이벤트 상품에서 구매를 하실 때 옵션명에 풋볼살롱이라고 입력을 하신 뒤에 구매를 하시면 한 상자 가격에 한 상자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 1+1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삼 원액 한 병이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가격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산삼을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입력을 하셔서 효능이나 효과 그리고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축구토토 승무패 휴식 기간에 풋볼살롱은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한 프로토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3폴더짜리 26배당의 적중픽이 나와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고,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승부식 47회차 수요일 경기들로 이 4폴더 조합픽을 구성을 해서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그대로 탑승을 하시거나 이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셔서 적중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이 프로토 쪽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이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이 조합픽들 중에서 고배당 적중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축구 토토 승무패와 프로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이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FC 댈러스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13위 팀과 12위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이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1승 3무 0패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1.75골이나 되면서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이 3패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0.33골이라는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댈러스가 홈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194cm의 중앙 수비수 헤지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조금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 레이노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 자원인 로빈 로드 선수가 핀란드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그레구스 선수 역시 슬로바키아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A매치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미네소타가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는 미네소타가 더 좋은데 댈러스가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무패를 달리면서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댈러스가 미네소타에게 밀리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댈러스가 미네소타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미네소타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이자 중앙 미드필더들이 모두 유로 2020 차출이나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는 미네소타입니다. 이 미네소타가 무게중심이 상당히 앞쪽으로 쏠리는 팀이라서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댈러스가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댈러스가 미네소타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댈러스가 약점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기 때문에 프리킥 기회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이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미네소타의 프리킥 키커라고 볼 수 있는 레이노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이 프리킥 한 방이 살아날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이 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누수가 비교적 적은 댈러스가 신승을 거두거나 최대치로 무승부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네소타가 원정에서 보다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도 댈러스의 근소한 우위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8번 경기는 승무 투포를 잡으면서 댈러스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LA 갤럭시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빅매치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시애틀 쪽의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가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승 0무 0패로 경기당 2골을 넣으면서 실점도 평균이 0.75골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애틀 사운더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물론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화력이 떨어지고 수비력 역시 평균 0.67골이라는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만 홈에서의 평균 0.2골 실점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 수비력이 조금은 헐거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데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데릭 윌리엄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합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아레아가 선수가 에콰도르 대표팀에 차출이 된 시애틀이기 때문에 시애틀 사운더스 역시 수비 쪽에 조금은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홈팀 갤럭시는 윌리엄스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고 원정팀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아레아가 선수가 에콰도르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갤럭시가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데 시애틀 역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짠물 수비가 예상이 되지만 확실히 중앙 수비에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비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LA 갤럭시는 최다 득점자가 우리나라 이 팬들에게도 익숙한 치차리토 선수인데 치차리토 선수를 제외하면 득점원이 굉장히 전무한 상황입니다. 치차리토가 올 시즌 7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치차리토를 제외하면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치차리토 선수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진 갤럭시가 의외로 시애틀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오스틴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0대0 무승부에 그쳤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했는데 원정에서 화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시애틀의 최다 득점자인 루이 디아즈 선수가 홈에서는 5골이나 넣었지만 원정에서는 1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이 원정에서 빈공을 보여준다면 LA 갤럭시를 상대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시애틀 사운더스의 승리까지 바치는 이유는 시애틀 사운더스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루이 디아즈와 브래드 스미스라는 공격수가 지난 LA 갤럭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각각 2골과 1골씩 넣으면서 3대0 완승을 견인한 바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팽팽한 승부 끝에 저득점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매치인데 그래도 공격진 루이 디아즈와 브래드 스미스의 컨디션이 치차리토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시애틀 사운더스가 한 골 정도를 넣으면서 근소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시애틀 사운더스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포틀랜드 팀버스와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경기인데 포틀의 단통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틀랜드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평균 득점이 2골로 굉장히 화력을 보여주는 홈 경기에서의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 포틀랜드가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공격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데 주포 공격수인 펠리페 모라 선수가 칠레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또한 주전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지미 차라 선수 역시 콜롬비아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특유의 홈 경기에서의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포틀랜드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에게 호재인 것은 상대 전적 면에서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포틀랜드가 2승 3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최근 3연승 뒤에 직전 오스틴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캔자스 시티가 무승부에 그쳤던 이유가 핵심 공격수 풀리도 선수가 멕시코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기 때문인데 이 오스틴, 한 수 아래인 오스틴을 상대로 슈팅을 무려 32개나 때렸지만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보이면서 캔자스 시티가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공격수 풀리도가 돌아온다면 골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포틀랜드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전력 누수가 적은 캔자스 시티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틀랜드는 공격자인 모라와 차라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공격 쪽에서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이고 이 스포팅 캔자스 시티는 핵심 공격수 알란 풀리도 선수가 멕시코 대표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화력이 강화가 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풀리도가 대표팀에 뽑혀갔을 때 이 오스틴을 상대로 슈팅 32개를 때리고도 마무리가 안 돼서 무승부에 그쳤던 캔자스 시티이기 때문에 풀리도의 복귀는 캔자스 시티의 골 결정력을 해결할 가능성을 조금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틀랜드가 홈에서 화력과 성적이 좋은 팀이지만 공격 쪽에서 2명이나 이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특유의 화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수비가 매우 약한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포틀랜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LAFC와 휴스턴 다이나모의 경기인데 LA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리그 지금 9위를 달리고 있는 LAFC이지만 이 순위면에서 휴스턴이 앞선다고 해도 LA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LA가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차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LA 같은 경우에는 왼쪽 풀백인 팔라시오스 선수가 에콰도르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휴스턴과의 상대 전적 면에서 LA가 4승 2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휴스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LA가 핵심 공격 자원인 디에고 로시 선수가 우루과이 대표팀에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이 L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화력이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성적 역시 좋은 LA가 상대 전적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휴스턴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만 가면은 성적이 1무 2패로 떨어지면서 실점이 무려 3배나 증가를 하기 때문에 홈에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LA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의 특징이 전반전에만 7골을 넣었을 정도로 전반 초반에 굉장히 공격력이 강한 팀인데 LA가 올 시즌 실점 9골 중에서 전반전에 실점을 한 것이 단 한 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전에 수비 집중력이 좋은 LA가 휴스턴 특유의 전반 공세를 막아내면서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LA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울산과 성남의 K리그 경기인데 울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최근에 3연승 상승세를 타면서 선두를 질주를 하고 있고 지난 성남과의 맞대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상대 전적 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이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 서령우가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예상이 되지만 이 외에도 윤빛가람, 이청용, 고명진, 바코 같은 이 수준급 미드필더 자원이 많은 울산이기 때문에 이 체력 누수 문제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은 지금 코로나19 재개 뒤에 1무 2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공격 자원인 김민혁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고 중원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종성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특히 직전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을 때 핵심 수비수이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리차드 선수가 부상으로 또다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울산전에서 만약에 리차드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수비와 허리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성남입니다. 이 성남은 핵심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뮬리치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울산이 올림픽 대표 4명이 차출이 됐지만 22일 날에 2차 훈련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성남전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이동준과 이동경이 A매치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후반전 쪼코 투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남의 경우에는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울산의 중앙수비 라인인 김기희와 볼트이스 선수가 힘이 좋은 수비진이기 때문에 뮬리치와의 경합 상황에서도 결코 밀릴 것 같진 않습니다. 핵심 자원인 성남의 리차드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리차드가 나오지 못한다면 울산이 압도적인 중원 퀄리티를 발휘하면서 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 3백 수비가 제공권이 약점이 있고 울산이 압도적인 중원 자원의 퀄리티와 A매치에서 한껏 기세를 탄 젊은 이동준이나 이동경 같은 자원들을 쪼코로 투입을 하면서 이 공격 쪽에 다양성을 추구를 한다면 성남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울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일본 제1리그 경기인데 가시마와 센다이가 맞붙습니다.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시마가 올 시즌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구단 레전드 출신인 소마 나오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제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가시마이고 이 가시마가 시즌 초반에 고전을 했던 것이 용병 자원인 에베랄도나 후안 아라노 같은 용병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인데 이 소마 나오키 감독 체제에서 이 아라키 료타로 같은 토종 자원들이 굉장히 제 몫을 해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센다이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센다이가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원정만 가면은 1승 3무 6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실점이 홈에서 보다 무려 2배나 증가를 하는 센다이이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마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다이가 고무적인 것이 용병 공격 자원인 마르티너스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가시마는 소마 나오키 감독 부임 이후에 제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센다이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가시마는 용병 자원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을 앞세워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가장 많은 것이 가시마 엔틀러스이고, 이러한 점에서 센다이가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가시마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가 세트피스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7골로 굉장히 많습니다. 센다이 역시 지금 세트피스 득점이 전체 공격 패턴 중에서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의외로 가시마가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시마가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이 없는데 센다이가 크로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가시마가 의외로 이 주요 루트인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면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 의해서 최근에 상승세를 탄 센다이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원정에서 실점이 2배가 증가하는 센다이의 수비를 가시마가 뚫어내면서 승리를 거두는 그림이 그려지고,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독식픽으로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우라와와 쇼난의 경기인데, 우라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가 가시마와 마찬가지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J리그 홈 성적이 3위를 달리는 팀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쇼난만 만나면 굉장히 무승부가 많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1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4차례나 있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최대치로는 무승부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우라와의 주포 공격수인 카스퍼 주커 선수가 굉장히 날이선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노르웨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카스퍼 주커가 이 J리그에 데뷔를 하자마자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이 짠물 수비가 압권인 팀인데, 이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홈에서는 실점이 3골밖에 되지 않아서 이 J리그 최고 수준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5배가 증가를 합니다. 원정에서는 실점이 15골로 굉장히 많은 쇼난이기 때문에 직전 도쿄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도 1대4 대패를 당한 쇼난이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라와를 상대로 이 승점을 따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 깡패 우라와가 무난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라와는 지난 시즌 노르웨이 리그 득점한 카스퍼 주커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커 선수가 활약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홈에서 도쿄에게 1대4 완패를 당했을 정도로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3연무를 거뒀을 정도로 쇼난이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홈 깡패인 우라와를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난이 리그 경기를 기준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5배가 늘어나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라와가 주커를 앞세워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최근 상대 전적에서 이상하게 쇼난만 만나면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우라와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14번 경기는 우라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던 승무패이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를 기준으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최종 픽만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